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된 비법. 장동환. 뉴질랜드에 온 지 3개월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해외에 나가 살면 저절로 영어를 잘하게 될 줄 알고 무작정 짐을 싸서 떠나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영어는 멀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온 베스트셀러 영어 회화책에 담긴 문장을 말해보려 했지만 쉬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용기를 내어 책에서 외운 문장을 말하자 원어민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나 쓰던 오래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위축된 저는 결국 단어와 단어를 잇는 수준의 영어만 간신히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앞이 막막해져 있을 때 우연히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을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흔하지 않는 동네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우린 반갑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는 매주 일요일 집에서 영어와 일본어로 설교를 한 뒤 맛있는 한국 음식을 제공하니 한번 오라며 시간과 집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간 못 먹어본 한국 음식이나 실컷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선교사 댁을 찾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일본인과 몇몇의 백인들이 뒤섞여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였죠.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일본어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교사가 뉴질랜드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영어권 나라에서 사는 것도 이번이 처음임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그에게서 그 비법을 배워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와 설교 준비를 덮고 모두가 저녁을 먹고 돌아간 뒤에도 남아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를 엄청나게 귀찮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2주간 열심히 따라다닌 끝에 저는 드디어 선교사의 외국어 공부 비법을 듣게 됩니다. 자네 노팅힐이란 영화 알지? 그럼요. 휴그랜트랑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잖아요. 지금부터 노팅힐을 100번 이상 반복해서 보게. 네? 노팅힐을 반복해서 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화로 영어를 익히라는 얘기야.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 영화 한 편에는 자네가 몇 년을 외국에서 살아도 배우기 힘든 살아있는 영어가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어. 반복해서 보면 효과가 있을 거야. 영화 한 편을 100번이나 보라니. 선교사의 말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했음에도 영어, 일본어를 원어민 못지않게 구사하는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죠. 일단 믿기로 마음먹으니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자. 나도 선교사처럼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날 저는 그에게서 받은 노팅힐 DVD를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으로 영화를 볼 때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자막 없이 그냥 영화를 보자니 지겨워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어느새 딴 생각에 빠져 있거나 졸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흘러나갔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영화가 끝나 있곤 했습니다. 이래서야 도저히 영화도 영어도 알 수가 없었지요.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그냥 반복해서 보기만 해선 안 돼.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구간이 나올 때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구간에서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곤 모르는 구간의 문장을 받아 적은 후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다시 구간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거의 모든 구간이 정말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뭐 때문에 생고생하며 뉴질랜드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처량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노팅힐을 다시 틀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구간마다 다시 듣기를 하며 공부하고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번 입과 귀로 외웠습니다. 15일이 지나자 모든 것이 지겹기만 했습니다. 마치 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배우들의 대사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원망하면서 동시에 제 자신의 인내심과 싸웠습니다. 사실 제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컸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잡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마저 포기하면 나는 끝이다. 그때 만일 포기했다면 저는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갖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포기하고픈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유창한 영어 실력을 쌓아 돌아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노팅힐에서 들리지 않는 장면의 구간 반복을 14일에 걸려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지난했지만 성취에는 기쁨이 있었죠. 그때야 비로소 영어를 정말 깊게 공부했다는 느낌이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저는 뉴질랜드에 있는 타이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무조건 노팅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어느 순간부터 휴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의 대사가 한국어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오르지 못할 벽을 힘겹게 넘어선 뒤 확 트인 길이 눈앞에 펼쳐질 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34번째 반복해서 보고 있을 때쯤 그 감동은 잊혀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사우나에 갇힌 것처럼 지겹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DVD를 끄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뉴질랜드의 시골의 밤하늘엔 유난히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을 보면서 지금의 내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까만 밤하늘에 작은 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에 있구나. 감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그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DVD를 틀었습니다. 35번, 36번. 처음 볼 때 전혀 들리지 않았던 영화의 대사가 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했던 처음의 순간, 그 초심을 생각하고 다시 영화에 집중했지요. 물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정말 지겹다, 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 등등 포기라는 유혹을 완벽히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기를 50번째 반복했을 때 레스토랑 사장님은 쌓인 그릇을 닫고 있는 제게 다가와 내일부터 홀에 나가 웨이터로 일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금 실력이면 홀에서 손님을 상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젊은이를 한국어 젊은이로 알아듣던 제가 원어민 손님에게 영어로 주문을 받고 그들에게 영어로 메뉴를 추천하는 웨이터가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선교사님께도 전해드리고 싶어 찾아뵈었습니다.
그도 저만큼이나 기뻐하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한 편의 영화에 담긴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해서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순 없지. 그러니 한 편의 영화를 100번 이상 반복해서 자네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다른 영화를 같은 방법으로 도전하는 거야. 지금껏 자네 해오던 대로 듣기 말하기를 접목해서 반복하는 것 잊지 말고 입으로 따라해야 진짜 자네 것이 되는 거야. 저는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영화 속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발음과 억양이 급속도로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머릿속으로 문법을 생각하고 단어를 끼워 맞추며 어버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더디지만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랭귀지 스쿨을 그만둔 후 학비는 환불받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은 체류 기간 영화로 진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번 듣고 말하기, 즉 베게레스 성공을 위한 팁. 간절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목표는 큰 힘이 된다. 단시간 내 이룰 수 있는 것이면 더 좋다. 내 삶에서 작은 행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한다면 금세 찾을 수 있다.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한다. 100번을 보더라도 지겹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 장르도 중요한데 공상과학 영화나 전쟁 영화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영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현대 로맨스 영화를 추천한다. 1단계. 자막 없이 첫 번째 영화 한 편을 통으로 본다. 2단계. 한국어 자막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을 이해한다. 3단계. 영어 자막 보면서 들리지 않는 구간의 표현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의미를 공부한다. 4단계. 들리지 않는 장면의 대사를 구간 반복한다. 떠듬거리지 않고 배우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말하기를 반복한다. 5단계. 영어 자막을 보며 영화 한 편을 통째로 구간 반복했다면 자막 없이 영화 LS를 97번 한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서 베게레스를 완주한다. 베게레스 노트를 들고 종종 언어 교환 모임에 나간다. 거기서 만난 원어민을 통해 노트에 적어둔 새로운 단어, 문장, 표현의 뉘앙스를 직접 익힌다. 100일간 영화 한 편을 100번 LS 완주했다면 다음 영화로 넘어가자. 매일 1시간씩 실행할 것. 10번째 영화까지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 영화 10편을 1000일 동안 베게레스 한다면 더 이상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능력은 수억 원의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다. 넓은 세상에 나갈 기회의 초석이 될 영어라는 언어를 당신은 비로소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